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9월 1일이 됐습니다. 계엄이 12월 3일 날 있었으니까 9월 3일이 되면 9개월입니다. 오후 4시 12분 되었네요. 지금 김민수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슨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 무식한 사람이 뭐 예측을 한다고 맞겠습니까마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김민수는 대통령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뭐 장동혁도 대통령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장동혁과 김민수가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제가 특히 김민수한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김민수만이 지금 유일하게 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을 거의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니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인데, 아니 그걸 갖고 내란으로 몰아갖고 지금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 저는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진짜 문득문득 이게 어떻게 현실이지? 이런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대다수가 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그 내란 프레임에 속아버린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온 정치인들이 전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 명도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내란이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 얘기를 지금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사람이 김민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조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 나경원조차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강력한 프레임이 씌워진 건데, 어찌됐건 그걸 최초로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장동혁조차도 그렇게 선명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당대표로서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선명한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봤을 때 그 얘기는 안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과 김민수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럼 네가 최고위원이니까 네가 그 얘기를 주로 해라. 나는 이쪽에 이제 이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제 그게 팀워크가 되겠죠. 뭐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유일하게 김민수만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최초예요, 최초. 아무도 못했어요, 정치권이. 내란이 아니다. 아니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니 어떻게 계엄이 내란이 됩니까? 아니 계엄을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전부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고 가짜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수감돼 있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랑 뭐가 달라요? 참 웃기는 얘기죠,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참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리석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깨어나겠죠.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고, 사실은 1.23 때 많은 국민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소위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저쪽 민주당 쪽에서 얼마만큼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는지. 저조차도 몰랐었어요. 민주당이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나? 그건 몰랐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때 알았죠.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나? 정말 개돼지로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이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야,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1.23 이후에 쭉 9개월 동안 지금 지켜보면서 오죽하면 부정선거를 또 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들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겠구나.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았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조작된 방송을 통해서 주입시키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국민의 생각을 조종한 거예요. 국민들이 윤석열 부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자. 지들의 의도가 그거였으면 그게 거의 막 성공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태까지. 언론 조작을 통해서 방송국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하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윤석열 부부는 실제로는 엄청나게 우리 국민에게 진짜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부부였는데 그거를 악마화시키자. 지들이 원했던 게 그거죠. 근데 성공한 거예요. 국민들이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거 지금 악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만 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잘 속았으니까. 저부텀도 잘 속았으니까. 저부텀도 속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만 했죠. 내가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으면 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저 민주당 쪽들이. 거의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들 생각대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였던 거예요. 국민들이. 막 광화문에 그때 막 조국 때 막 엄청난 인원이 모이고 지들이 의도했던 대로 다 국민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지들이 속이는 대로 다 속았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부텀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저도 어리석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과격한 방법으로, 사실 제가 보기엔 그다지 과격하지도 않았어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과격한 거지. 그 방법으로 그거를 국민에게 알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계엄을 통해서. 사실 동원된 군인의 숫자나 또 총기 지급에 있어서 총알도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총기 발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극단적인 방법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다퉈봐야 됩니다. 그게 과연 내란이 되는지. 그건 내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총기 사고가 났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건 뭡니까? 아무 총탄 지급도 없었는데 그거를 거짓 증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때려버렸으니까.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온 국민들이 잘했다 그러고 있었어. 온 국민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직도 속고 있는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그럴만 했죠. 국민들이 자기들 뜻대로 움직였으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9개월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게. 저 나름대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9개월 된 거예요, 저는. 그 계엄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유튜브라는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제 그 부분이 작용을 했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옛날 이제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막 부지런을 떨어가면서 막 신문도 찾아보고 책자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유튜브의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제가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9개월을 지내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해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 친구 중에 또 제가 돌이켜보면은, 예전부터 그 정치에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친구는 알았을 거예요. 전에부터. 계엄이 있기 전부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의 관심도 없고, 또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충 저쪽에서 하는 얘기만 믿고, 그래, 이재명, 그 사람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전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랬었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조종하기 좋았죠. 민주당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선전선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축적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선전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쌓인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축적된 기술, 지식,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조종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지금까지. 제가 9개월 동안 쭉 보니까 이제, 그랬었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김민수 의원은 최초로 그 틀을 깨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 그게 틀이잖아요. 만든 틀에 확 가둬버린 거예요. 저 민주당 쪽에서. 그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MBC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MBC, JTBC, 조중동, 김어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언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거짓으로, 또 혹은 거짓이 안 섞였더라도 지들이 유리한 것만 발췌하고, 양마에 편집을 하고, 조국이 했던 그런 짓도 하고, 여러 가지 지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런 국민들을 속이는데 능한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움직여서 MBC에서 방송을 하면서, 뉴스를 방송하면서, 거짓된 뉴스를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죠, 계속.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속여왔구나. 그거를,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조차 꼼짝 못하게 그 틀을 가둬놨는데, 그 틀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MBC를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그 틀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꼼짝을 못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최초로 그 벽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게 김민수입니다. 그 틀을. 그 틀이 깨지면 밖으로 확 튀어나오겠죠, 전부. 그 틀이 이제 깨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틀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벌써. 거의 다 깨졌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거기를 이제 김민수가, 최초로 이제 거기를 직접 타격하고 있는 거죠. 그 틀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타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민수가. 최초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곧 그 틀은 깨질 것이다. 저는 이제 이 희망 고문 전문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사면초가일 거예요. 이제 점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점 조여올 겁니다. 이제 상황이 자기를 점점 압박해 올 겁니다. 이제 지금 정청래가 벌써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은근히 들이대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의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권력욕, 자기 사리사욕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줄 게 있으면은 금이 들어가서 기고, 그게 없으면은 딱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의감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들하고는 그게 다른 겁니다. 그 점이.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당선자가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이 빠지면, 지금도 벌써 이제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정청래는 이재명을 아예 우습게 할 겁니다. 아예 이제 대통령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벌써 슬쩍슬쩍 그 지지율에 맞춰서 정청래는 슬쩍슬쩍 개기고 있죠, 이재명한테.
거기에 이제 조국은 뭐 제가 보기엔 권력력에 눈이 먼 자인데, 그 사람이 당연히 지금 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계속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그러면 조국이 이재명 당선자의 사정을 봐줘가지고 좀 자기가 자숙하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조국은 얼씨구나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될 줄 알고. 근데 자기가, 조국이 대통령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조국도 벌써 이제 정청래하고도 싸울 것이고, 이재명 당선자하고도 싸울 것이고, 하다못해 지금 이문정이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이문정이가 참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속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이문정이 얘도 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문정이 얘기한다. 이문정이가 이재명이한테 또 들이댄 거죠, 요번에. 저는 무식하니까 뭐 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쭉 맥락이 그래서 저한테 또 중요한 거는 그 구체적인 사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그 원리적인 측면이니까 늘. 근데 이문정이가 벌써 이재명, 그 하찮은 검사 뭐 나부랭이가 이제 이재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지지율이 떨어져서 밑에서 자꾸 이재명을 갈구기 시작할 거고, 갈구면 또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속도가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벌써 지금 뭐 이미 집권한 지 3개월이 아직 채 안 됐는데, 3개월이 아직 채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지지율의 급락을 보인다는 것은, 뭐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원인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표면적인 원인들, 뭐 직접적인 원인들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겠지만, 저야 무식하니까 그런 건 잘 모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당선자가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왜 우리가 모래 위에다 쌓은 성을 모래 위에다가 쌓았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기반이 튼튼하지가 못하니까. 정당성이 없다는 거는요, 그냥 허공에다가 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당성이 없어요. 밑이 없어요, 밑이. 당연히 허물어지겠죠. 근데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순식간이겠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많이 떨어졌죠, 벌써. 5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더군다나 추세가.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보면은 뭐 이제 트럼프의 압박, 관세, 뭐 당연히 트럼프가 압박하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여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조국도 저 문재인 또 저쪽 파들이 또 압박하니까 계산기 두드리다가 그래도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풀어줬는데, 풀어주니까 떨어지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정청래 또 민주당 대표되고 나니까 욕심 부리죠.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당선자가 참 어리석었던 부분이,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부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들을 늘 공격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런 경험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이재명 당선자의 입장이 돼보면 이제 많이 철이 드는 타임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대통령들, 자기가 막상 대통령을 해보니,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야, 내가 대통령 하면은 너보다 훨씬 잘하겠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을 보자면. 내가 대통령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택도 없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10분의 1도 못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한 10분의 7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네, 이런 소리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셨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만약에
10분의 3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에휴, 그래도 해보니까 이제 좀 알겠죠?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분의 1도 못해요. 이재명 당선자는 윤석열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해요. 그런 자가 그 밑에 있을 때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야, 내가 대통령 되면 너보다 훨씬 잘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왜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착각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짐작이 가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는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쉽게 얘기해서 연기해가면서, 이제 거짓말 해가면서, 자기가 마치 선량한 그 경기도지사 할 적에 자기가 도지사인 것처럼 자기가 정말 도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뭐 복화 써가지고 뭐 다 해먹으면서 이제 그 척을 잘하잖아요. 자기가 도민을 위해서 뭔가 참 정책도 하고 이런 쇼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그게 잘 먹히는구나. 야, 국민들은 개돼지구나. 이렇게 쇼를 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은.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렇게 하니까 다 먹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와, 이재명,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지지율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경기도민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자리하고 경기도지사 자리는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면, 경기도지사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그러면 쉽게 해서 그 얘기가 뭐냐면, 경기도민이라 할지라도 경기도민이지만 도지사인 이재명한테 관심이 더 많으냐, 아니면 대통령인 윤석열한테 관심이 더 많으냐, 이걸 따져보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경기도민도. 경기도민이라고 해서 도지사한테 관심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민하고 저도 서울시민인데 서울시장이 누구야? 저는 이래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누군지는 당연히 알죠. 그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도 대통령이 누구야? 이거는 알죠.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누구야? 저는 워낙에 관심이 없으니까 서울시장이 누군지 모르던 때도 많았어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이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술수를 쓰고 해도, 쇼를 하고 해도 다 자기 뜻대로 잘 됐던 겁니다. 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도둑질을 해도 몰라요. 거기서 먹가루 써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도민들도. 도지사 따위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오로지 대통령한테 관심이 가 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온통 눈을 치켜뜨고 부릅뜨고 그걸 본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온통 관심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기가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는 그거를 몰랐죠. 네. 몰랐던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요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뼈저리게 이제 반성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냥 단순한 반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의 그 최후는 굉장히 비참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반성의 타이밍이 온 거죠. 자기가 막상 대통령이 돼보니,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자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말이죠, 정의감이 없이는 수행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거의 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다 그냥 부패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다, 권력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라는 게. 근데 정의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의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 그런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저 자리를 저렇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어렵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장남은 하늘이 낸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 집안의 장남도 하늘이 낸다 하는데, 장남 어려운 자리예요. 동생들, 제가 이제 60 먹어보니까 저 동생이 둘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동생들은 형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장남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한 집안의 장남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라뇨.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재명 당선자는요, 제가 보기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 자기는 나는 뭐 난 성남시장도 잘했어. 나 성남시장 잘하긴 뭘 잘해요. 제가 맨날 쇼만 한 거잖아요. 거짓말 쳐갖고 자기가 마치 시민을 위하는 양 그것만 잘한 거잖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나 그러고 나서 경기도지사까지 올라갔어. 경기도지사도 잘했어. 나 뭘 잘해요. 쇼만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 속였잖아요. 도지사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우쭐우쭐 해가지고 대통령 하면은 정말 잘할 줄 알았. 또 도지사 시절처럼 자기가 쇼하면 다 먹힐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당선자의 착각이 그거예요. 대통령 자리는 경기도지사 자리하고 뭐가 다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쇼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쇼를 해도 안 통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거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갖고 온 국민의 꽤 많은 숫자를 확 깨워나 그거를 알게 해버렸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희생해가면서까지 그걸 알린 거예요, 국민한테. 그 계엄을 하는 바람에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통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쇼를 하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쇼를 해갖고 잘 먹혔던 거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나는 또 잘할 수 있어, 대통령도.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3개월도 안 됐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일단 대통령하고 경기도지사, 도지사나 대통령 되는 이건 천지 차이다. 온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한테 가 있지, 어디 뭐 도지사, 경기도민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지사한테 관심 갖겠어요? 대통령한테 관심 갖지. 그런 거를 계산을 못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미 쳐놓은 덫이죠. 거기에 한번 뭔가가 쫙 깔려 있다는 걸 이재명 당선자는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제 슬슬 깨달을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국민한테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뭘 쇼를 하려고 그러면 안 속아요. 민생 쿠폰? 예전에는 그거 한번 해주면 그냥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뻔한 거 아닙니까? 민생 쿠폰, 자기 생각에는 처음에, 내가 당선되면 국민들 개돼지 그거, 한 20만 원씩 쭉쭉쭉 개인당 뿌려주면 내 지지율이 쫙 올라갈 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다 계엄령을 통해서 알려놨잖아요. 여태까지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안 먹히지?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잘 먹히는데, 아니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해오던 게 이재명인데, 그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개인당 그냥 공짜로 다 20만 원씩 뿌려준다고 그러면 내 지지율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지금. 황당할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